그까지 살림이 뭐가 어렵다고? 2025년 4월 12일 새벽 5시 식탁에 엎질러진 미역국을 닦던 행주를 멈춰 세웠습니다. 44해를 함께 산 남편의 말이 그날따라 유난히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혼을 이제는 진짜로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인천 만수동에서 44해를 살아온 윤정옥, 72살입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주를 개수대에 던지고 안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 낀 가계부 묶음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1981년부터 2025년까지 44건이었습니다. 제2위 가계부를 펼쳤더니 오늘 날짜 옆에 미역국 재료비 8,500원이 적혀 있더군요. 이걸로 증명할 수 있을까? 낡은 인감도장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놨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모서리를 문지르니 미세하게 패인 흠집이 만져졌어요.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건네주며 집안 살림 잘 지켜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부엌 찬장 옆 장바구니에서 영수증 뭉치를 꺼냈어요. 마트, 시장, 약국, 반찬 가게까지 날짜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하나씩 펼쳐 날짜 순으로 정리했어요. 2025년 1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 모두 97장이었습니다. 파일철에 끼워야겠어. 오전 9시 동네 문구점 반짝문구에 들어섰습니다. 사장님이 할머니, 오늘은 뭐 사러 오셨어요? 라고 물으시더군요. A 사용지 한 묶음이랑 투명 포켓백 매주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계산하면서 이혼 준비라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어요. 가방에 용지와 포켓을 넣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반찬 가게 앞에 서자 주인 박복래 씨가 언니, 오늘은 뭐 사가실래요? 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사진 아니고요. 부탁 하나 드리려고요 라고 했습니다. 작년 7월 23일 제 남편이 여기서 이 집 반찬은 우리 마누라보다 맛있다고 한 거 기억나세요? 박복래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맞아요. 제가 민망해서 말렸는데 그거 확인서에 써주실 수 있으세요? 날짜랑 장소, 그 말 들은 사람 이름만요. 박복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언니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정리할 게 있어서요라고만 답했어요. 아파트 경비실로 갔습니다. 경비 김태식 씨가 모니터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2024년 9월 5일 제 남편이 경비실 앞에서 아내 심부름이나 시키려고 결혼했다고 한 거 기억나세요? 김태식 씨가 잠시 멈칫하더니 그날 제가 불편해서 자리 피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확인서에 써주실 수 있을까요? 약국에도 들렀습니다. 약사 이경분 씨에게 2023년 10월 9일 남편이 약 먹이는 것도 제대로 못한다고 한 거 확인 부탁드려요라고 했어요. 이경분 씨는 한숨을 쉬며 할머니, 그때 제가 정말 화났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오후 2시 만수동 구청 민원실에 도착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다가 창구로 갔어요. 가족관계 증명서하고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서류를 출력했습니다. 종이를 받아 투명 포켓에 넣으니 44해가 A 사용지 2장으로 정리되더군요.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 김혜진 씨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어요. 공동명의 계좌 있는지 확인하고 제명의 예금이랑 적금 내역 출력 부탁드립니다. 김혜진 씨가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공동명의는 없으시고요. 본인명의 적금 3개 있으세요 라고 알려줬습니다. 잔액 내역서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손이 떨렸어요. 집에 돌아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딸 미라가 가르쳐 준 대로 카메라 앱을 열었어요. 가계부를 펼쳐 1월부터 4월까지 주요 페이지를 촬영했습니다. 사진이 흔들려 5번이나 다시 찍었어요. 증빙 사진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저장했습니다. 미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라야, 엄마 상담 받으려고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니? 다음 주 수요일 오전. 어때? 10분 뒤 답장이 왔어요. 엄마, 무슨 상담이에요? 오전 10시 괜찮아요. 저는 가서 얘기할게라고만 답했습니다. 같은 시각, 남편은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우리 마누라 살림 솜씨 하나는 끝내줘라며 웃었다고 하더군요. 제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저녁을 차리면서 가계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44해 동안 적어온 숫자들이 이제는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국 끓이는 소리 사이로 이혼이라는 단어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이 이 결심을 과연 진지하게 받아들일까요? 토요일 오후 2시 거실 식탁에 미라와 준호를 앉혔습니다. 남편은 친구 만나러 나간 사이였어요. 두 아이가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고 저는 가계부 묶음과 서류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엄마, 아빠랑 이혼하려고 해.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미라는 침착하게 언제부터 생각하신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44해 내내라고 답했습니다. 미라가 가계부를 펼쳐보더니 엄마, 이거 전부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체면이 말이 아닐 텐데 라고 했어요. 저는 체면보다 내 남은 인생이 더 중요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미라가 가방에서 스캐너를 꺼냈어요. 엄마, 이거 전부 디지털로 백업할게요. 원본은 따로 보관하시고요. 가계부 44권을 한 장씩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거실에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지금 어디세요? 급한 일이 있어요. 통화가 끝나고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한테 먼저 얘기해보면 안 돼요? 협의라도 해보고요. 협의는 증거 준비 끝나고 할 거야. 미라가 스캔을 멈추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엄마, 변호사 사무실 2곳 추려봤어요. 다음 주 화요일하고 수요일에 상담 가능하대요. 화면에 법률사무소 지안과 법률사무소 든든이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화요일 거로 잡아줘. 준호는 계속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엄마, 이혼하면 경제적으로도 힘드실 텐데요. 국민연금 수급액도 확인해 보셨어요? 저는 그것도 변호사한테 물어볼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저녁 8시 남편이 귀가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식탁 위 가계부 묶음을 보고 멈춰 섰어요. 이게 뭐야? 당신이 봐야 할 것들이에요. 남편은 가계부 한 권을 집어들었다가 표정이 굳어지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방문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라가 노트북에 엑셀 파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타임라인 표 만들게요. 날짜, 장소, 사건 내용, 증인 이름 순서로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메모지에 증인 목록을 정리했어요. 시장 상인 박봉래, 경비 김태식, 약사 이경분, 은행 직원 김혜진까지 4명이었습니다. 사실 확인서 양식 필요라고 옆에 적었어요. 준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혼까지 가야 해요? 아빠랑 얘기라도 해보세요. 저는 44해 동안 얘기했어. 이제는 서류로 할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일요일 오전 준호가 아버지를 데리고 외출했어요. 아빠랑 단둘이 얘기 좀 해볼게요. 두 사람이 나간 사이 미라는 요양보험 자격 조회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엄마,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한 달에 45만 원 정도 나와요.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으로 전환하면 월 12만 원쯤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적금 해지하면 1,200만 원, 재산분할 받으면 얼마나 나올지는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했어요. 최소 생활비 월 90만 원이라고 메모했습니다. 오후 4시 준호와 남편이 돌아왔어요. 남편은 거실을 지나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금고를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가방에 넣는 게 보였어요. 뭐지? 준호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협의 쪽으로 하자고 하시네요. 재판까지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저는 협의는 내가 준비 끝나고 판단할게라고 했어요. 밤 11시 남편 방에서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급했어요. 누구랑 통화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은행 앱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공과금 자동이체 계좌 잔액이 400만 원 줄어 있었어요. 왜? 미라에게 캡처를 보냈습니다. 미라야, 이거 확인 좀 해줘. 10분 뒤 답장이 왔어요. 엄마, 이거 아빠가 출금한 것 같은데요? 변호사 상담 때 말씀드려야겠어요. 화요일 오전 10시 법률사무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계부와 서류를 가방에 넣고 미라와 함께 집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라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잘하실 거예요. 남편은 이 증거들을 보고도 무시할 수 있을까요? 법률사무소 지안의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젊은 여성 변호사 최지안 씨가 악수를 청하며 윤정욱님 맞으시죠? 앉으세요라고 했어요. 상담실 책상 위에 가계부 묶음과 서류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최지안 변호사가 가계부를 넘기며 44년치라니 정말 대단하세요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게 증거가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이건 증언이 아니라 증거예요.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하실 거죠? 혼인기간이 길고 가사노동 기여가 명확하니까 유리해요. 이 가계부랑 생활기록, 증인 진술서를 묶어서 생활기여 패킷이라는 전략으로 가볼게요. 미라가 USB를 꺼냈어요. 가계부 스캔 파일이랑 타임라인 표 여기 있어요. 최지안 변호사가 파일을 확인하더니 정리 정말 잘하셨네요. 이 정도면 협의 이혼도 가능하고 재판으로 가도 충분해요라고 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부동산 시세, 예금,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까지 합치면 대략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예상돼요. 가사노동 기여도를 고려하면 50% 가까이 인정받을 수 있어요. 최지안 변호사가 서류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배우자 명의 예금 추정표 필요해요. 협의 이혼 접수하시고 합의 안 되면 재판 이혼으로 전환하는 시나리오로 갈게요.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이라는 것도 있어요. 남편분이 재산 은닉하면 법원 통해서 은행 계좌 다 공개하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것도 준비해 주세요. 상담이 끝나고 오후에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주택 근저당권 설정 이력이랑 말소 기록 발급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어요. 서류를 받아보니 2005년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가 2010년에 말소된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같은 해 같은 달에 보증 관련 위임장 사본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사본 교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어요. 구청으로 갔습니다. 인감증명 발급 이력 조회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2005년 7월 12일에
2통 발급됐네요 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날이 집에 돌아와 수첩을 뒤졌어요. 2005년 7월 12일 제가 건강검진 받은 날이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을 찾아보니 오전 10시에 검진이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인감증명은 같은 시간에 구청에서 발급됐습니다. 내가 두 곳에 동시에 있을 수는 없는데 미라에게 전화했습니다. 미라야, 2005년에 엄마 인감증명이 이상하게 발급됐어. 확인 좀 해줄래? 미라가 엄마 그거 큰 문제예요. 바로 변호사한테 알려야 해요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최지한 변호사에게 자료를 보냈어요.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윤정욱님, 이거 위임장 필적 감정이랑 인감증명 악용 정황 조사해야겠어요. 사실조회 신청서 작성할게요. 그게 뭔가요? 법원이 병원이나 은행에 공식으로 자료 요청하는 거예요. 엄마님이 그날 병원에 있었다는 걸 증명하면 인감증명은 누군가 무단으로 발급한 거죠. 저녁에 준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제가 2005년에 아빠랑 같이 엄마 인감 빌린 적 있어요. 아빠가 서류 확인용이라고 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보증 서류였구나. 준호가 말을 이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때 저도 몰랐어요. 아빠가 창업 대출 받는다고만 해서 전화를 끊고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2005년 7월 갑자기 늘어난 생활비라는 메모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남편이 지출을 늘렸고 저는 그게 사업 때문인 줄만 알았습니다. 최지한 변호사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전략회의 해야 해요. 저는 알겠습니다라고 답했어요. 잠들기 전 남편 방 불빛이 새벽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보증 서류가 제 재산 분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챕터 4- 해방인 줄 알았는데 위기오전 우편함을 열었더니 두툼한 등기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채권 추심사 정이라는 발신인이 적혀 있었어요. 뜯어보니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채무자 박노식의 연대보증인 윤정욱에게 통지함. 원금 3,200만 원 및 연체이자 800만 원, 총 4천만 원을 7일 이내 변제할 것. 손이 떨렸습니다. 연대보증인? 나는 동의한 적 없는데. 미라에게 바로 전화했어요. 미라야, 채권 추심 통지 왔어. 4천만 원이래. 미라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엄마, 그거 들고 바로 변호사한테 가세요. 지금 당장요. 1시간 뒤 법률사무소 지안에 도착했습니다. 최지한 변호사가 내용 증명을 읽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거 2005년에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보증 선거네요. 제가 동의 안 했는데 이것도 내야 하나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무통지무효의 위임이랑 동의 흠결을 근거로 면책 또는 분할 면책 협상할 수 있어요. 병원 기록이랑 인감증명 발급 시간이 겹치잖아요. 오후 은행 앱에서 알림이 또 왔습니다. 가압류 예고 통지. 제명의 예금 일부가 동결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손이 떨려 휴대폰을 놓쳤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낡은 봉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그 보증 서류예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그때 사업 자금이 급해서.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봉투 안에서 위임장 원본과 거래 명세가 나왔습니다. 위임장에 적힌 서명이 제 필체와 달랐어요. 이게 진짜 내 서명이라고? 최지한 변호사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곧 전화가 왔어요. 윤정욱님, 이 서명 필적 감정 의뢰할게요.
명백히 위조 정황 있어요. 준호가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과거 통화 기록 찾아봤어요.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2005년 7월 10일 아버지와 통화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빠가 가족 서류 확인이라고 해서 인감 빌려드렸어요. 보증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최지한 변호사가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시장 상인, 경비, 약사분들한테 받은 사실확인서가 여기 있어요. 과거 모욕 장면이랑 가사노동 전담 사실이 다 적혀 있죠. 이거랑 병원 기록, 카드 승인 내역을 표로 만들어서 제출할게요. 다음 날 채권 추심사 대표 오상우 씨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윤정욱님, 사정은 이해하지만 법적으로는 연대 보증인이에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제가 동의 안 한 보증인데요. 병원 기록이랑 인감 증명 시간이 겹쳐요. 오상우 씨가 잠시 침묵하더니 자료 보내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틀 뒤 오상우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른이 넘으신 분이고 입증 자료가 명확하네요. 주채무자 우선 변제하고 자녀 금액은 분할 협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편이 퇴직금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내 퇴직금이랑 노후 자금으로 변제 계획서 쓸게. 최지한 변호사가 계획서를 작성해 채권자 측에 제출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협상을 재산분할 50% 근접하고 채무분할 면책 조건이랑 묶어서 패키지로 합의해 볼게요. 그러면 엄마님이 실질적으로 받을 금액이 확보돼요. 오상우 씨가 조건을 수용했습니다. 주채무자가 2,500만 원 우선 변제하고 자녀 1,500만 원은 3년 분할, 연체이자는 50% 감면하겠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제 예금은 안 건드리는 거죠? 네, 가압류는 해제됩니다. 최지한 변호사가 합의 초안을 보여줬습니다. 재산분할 4,500만 원, 위자료 2천만 원, 채무분할 면책 확약, 연체이자, 감면까지 다 들어갔어요. 이제 법원 조정기일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서류에 도장을 찍는 모습을 보며 44해가 숫자로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진짜 자유가 올까요? 챕터 5- 법정합의와 주거 재건가정법원 조정실 문 앞에 섰습니다. 2025년 5월 20일 오전 10시 최지한 변호사와 미라가 옆에 있었어요. 남편과 그쪽 변호사는 먼저 들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양측 증거 목록 확인했습니다. 가계부 44권, 사실확인서 4통, 등기부등본, 인감 발급 이력, 병원 기록까지 제출됐네요. 최지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혼인기간 44년 가사노동, 전담, 고령, 건강상태,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고려하면 높은 분할률이 인정돼야 합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사노동 기여도가 명확하고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실질적 기여가 인정됩니다. 분할률 50% 권고합니다. 남편 쪽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주택 시세의 45%와 위자료 2천만 원 제시합니다. 채무는 주채무자가 우선 부담하겠습니다. 최지한 변호사가 즉시 응수했어요. 50%의 근접한 현금 정산과 분할 면책 확약서, 연체이자, 면제 조건 추가 요구합니다. 조정위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주택 시세가 1억 원이면 50%는 5천만 원입니다. 위자료 2천만 원 포함하면 총 7천만 원이네요.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주택 처분 대금에서 4,500만 원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1년 내 분할 지급하겠습니다. 채권자 측 오상우 씨도 참석했어요. 연체이자 50% 감면하고 자녀 채무는 3년 분할 수용합니다. 최지한 변호사가 합의서 초안을 검토했습니다.
주택 처분 대금의 윤정욱 님목 즉시 지급, 변제 완료까지 전세 보증금 보호 특약 추가해 주세요. 조정위원이 특약 조항을 적어 넣었어요. 합의서 작성 완료했습니다. 양측 서명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먼저 도장을 찍었고 저도 인감을 눌렀습니다. 44해가 A 사용지 3장으로 정리됐어요. 법원을 나오며 미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집 구하러 가요. 오후 역세권 부동산에 들어갔습니다. 중개사가 예산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었어요. 전세 4천만 원 이하로 찾아주세요. 중개사가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소형 빌라 2곳 있습니다라고 알려줬습니다. 첫 번째 집은 2층이었어요. 방 2개에 부엌이 독립돼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햇빛이 들어왔어요. 여기로 할게요. 계약서에 제 이름만 적었습니다. 윤정욱. 단독명의 등기 44해 만에 처음이었어요. 이사날 중고가전 설치 기사가 왔습니다. 냉장고랑 세탁기 어디에 놓을까요? 냉장고는 부엌, 세탁기는 베란다요. 이사업체 직원들이 짐을 날랐고 통신기사가 인터넷을 설치했어요. 저녁에 동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전입신고랑 기초연금 신청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서류를 작성해 줬어요. 문화센터 강좌도 신청하실래요? 합창이랑 글쓰기 교실 신청할게요. 집에 돌아와 짐을 풀었습니다. 가계부 44권을 책장에 꽂았어요. 새 가계부를 펼쳐 첫 장에 적었습니다. 2025년 5월 2번째 삶 시작. 월 예산 90만 원. 창문 밖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작은 책상에 앉아 다음 달 생활비와 의료비를 계산했어요.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삶이 시작되는 걸까요? 복지관 합창단 연습실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2025년 6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 15명 정도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단장이 새로 오신 분이시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윤정욱입니다. 호흡 훈련부터 시작했어요. 배에 힘주고 천천히 내쉬세요. 가슴이 서늘하게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발성 연습을 하고 아침 이슬을 함께 불렀어요. 주 2회 연습 일정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오후 글쓰기 교실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내 인생의 기록 주제로 에세이 쓸 거예요 라고 했어요. 저는 가계부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가계부로 증명한 44해. 연필을 쥔 손이 떨렸어요.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1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썼습니다. 선생님이 제 에세이를 읽더니 다음 주 낭독회에 발표해 보실래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주말 옥상 텃밭 분양 공고를 봤어요. 관리사무소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상추랑 쪽파 구역 신청할게요. 모종을 사서 옥상에 올라갔어요. 흙을 파고 모종을 심었습니다. 물주기 일지를 만들어 냉장고에 붙였어요. 동네 서점 독서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 토요일이었어요. 이번 주제는 고령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었습니다. 제가 손을 들었어요. 제 경험 말씀드려도 될까요? 10명 정도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가계부 이야기, 이혼 과정, 재산 분할까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 분이 용기 정말 대단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편함에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발신인은 박노식이었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손편지였어요. 정욱에게 44해 동안 당신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면회 와줄 수 있나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신을 써서 보냈어요. 사과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면회는 당분간 보류하겠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지냅시다. 준호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엄마, 제가 자취 시작했어요. 설거지하는 법 배우고 있어요. 사진이 첨부돼 있었어요. 싱크대 앞에 선 준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잘하고 있네. 힘내라고 답했어요. 가족 단톡방에 공지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현금 대여, 명예 대여, 인감 제공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바꾸지 않을 겁니다. 미라가 하트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최지한 변호사에게서 분기별 점검 메시지가 왔습니다. 윤정욱님, 변제 진행률 확인했어요. 일정대로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지역 여성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계부 아카이브 만들기 워크숍 진행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할게요. 10명 정도 모였고 제 가계부를 보여주며 기록의 힘을 설명했습니다. 밤 작은 책상에 앉아 다음 분기 예산을 정리했어요. 합창단 회비월 2만 원, 글쓰기 교실 3만 원, 생활비 90만 원, 의료비 예비 20만 원까지 계산했습니다. 여행 적립 통장도 개설했어요. 제주도 일주 계획이라고 통장 이름을 정했습니다. 수첩을 펼쳐 두 번째 삶의 운영 계획서를 적었어요. 1. 매일 옥상 텃밭 물주기. 2. 합창단 화목 오전 10시. 3. 글쓰기 교실수 오후 2시. 4. 독서 모임 셋째 토요일. 5. 여행 적립월 10만 원. 창밖으로 여름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에어컨 없이도 시원했어요. 가계부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44해를 정리하고 이제 제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